저희는 조성욱 교수님 밑에서 그리고 그 고승훈 조교님 밑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게 된 팀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 연구 및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간단한 기본적인 사전 지식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총 5단계, 6단계,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우리나라에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대부분의 경로를 운전하지만 자율주행이 일부 보조하는 정도지만 3, 4, 5단계는 직접 자율주행이 설계를 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그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초점을 둔 거는 바로 최단 경로 탐색인데요. 그 최단 경로 탐색을 위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먼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 알고리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알고리즘인데요. 각 경로의 비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최소의 가중치를 가진 경로로 이동을 하는 것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A스타 알고리즘이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메인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라는 함수가 현재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 거리랑 지금 위치까지 온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연구가 이제 패스 파인딩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글로벌 플래너랑 로컬 플래너라 해가지고, 글로벌 플래너는 말 그대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대충 이 정도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글로벌 플래너고, 로컬 플래너는 가면서 조금씩 경로를 수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경로로 이동을 하여서 2단계 자율주행 중 ADAS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경로를 인식하고 그거를 바꿔주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지 생각을 한 다음에 저희는 A스타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을 C++로 구현을 하고,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ROS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하고, 그리고 ROS 안에 있는 털트봇이라는 작은 로봇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그리고 한계점 이런 거를 해결하고 그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네, A스타 알고리즘입니다. 이 A스타 알고리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리,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를 F라고, 남아있는 직선거리를 G라고, 그 둘의 합을 H라고 했을 때 이 H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비교하면서 그 길로 점점 찾아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직접 움직이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끝, 그리고 초록색은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해준 그런 길들이고, 이 노란색은 다음에 갈 길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다 H 값이거든요. 일단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한 칸의 거리를 10이라고 했을 때 F는 10 그리고 G는 20으로 해서 이건 30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쪽 가는 거리를 그냥 14로 했습니다. 이 14로 하고 나머지 거리를 24로 해가지고 36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럼 이 30의 값을 다음 경로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시켜가지고 이런 36 값이 가장 작은 거니까 이 36에서 또 그 과정을 거칩니다. 또 36에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이번에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작은 값이 40을 갑니다. 40을 가고 다음에 이 40을 이렇게 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41을 이렇게 가는데 숫자가 70에서 56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작은 값을 h로 계속 변환을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계속 반복을 진행하면 결국 이렇게 이런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끝을 만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길이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 점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거를 저장해 줌으로써 이 끝에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코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요약하자면 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각 지점이 확인되었는지 초록색 그리고 이미 지나간 점인지 빨간색 그리고 확인을 안 했는지 흰색을 판별한 후에 지점 주위에 있는 점들의 H값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저장을 하고 가장 작은 값을 골라내고 그거를 재계함수로 계속 돌림으로써 마지막에 끝점을 닿을 때까지 그걸 돌려줍니다. 다음은 로스 환경에서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베이스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로봇을 움직이게 할 건데 이 움직이는 한 프로그램을 ROS를 통해서 했는데 이 사진은 일단 자율주행 구현한 맵을 나타낼 것이고 이것은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출발 지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끝 지점이 어딘지 골 지점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눅스 환경에서 터미널이라는 윈도우 CMD와 같은 것으로서 이 맵과 이 맵을 실행시키는 중요한 게 됩니다. 오른쪽 영상 보여줘. 영상.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곡선 좀. 둘다 괜찮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보시면은 터미널이 3개가 띄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쪽 사진에 있던 맵을 보여주는 가제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준 터미널이고 이거는 RBG라는 아까 이쪽 사진에 있던 맵을 실행시켜준 터미널이고 이것은 로봇을 움직이게 되는 터미널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가제보를 실행시켜준 터미널부터 실행을 시키면은 가제보 맵이 뜨게 되고 가제보 맵이 뜬 다음에 이 터미널을 통해서 RBG 맵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RBG 맵이 띄워지게 되고 이 터미널을 실행시켜서 아까 가제보 맵에 있던 터틀봇의 위치를 이 맵에서 대략적으로 잡아주어서 지금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걸 통해서 이 터틀봇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이게 그냥 놔두면 운행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회전을 통해서 그 가제보 맵과 이 RBG 맵을 동기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주고 터틀봇을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볼 지점을 저 부분을 걷게 되면은 저희가 땄던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서 경로를 찾아서 터틀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빨간색이 어떤 건지 설명해. 응? 빨간색이 어떤 건지. 장애물질은? 작은 무형. 그리고 여기서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RBG 맵에서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거는 로봇이 좀 갔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는 그런 위험한 지점을 나타내는 그런 분포도가 됩니다. 이게 직선 주행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곡선 주행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자면 부딪힌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부딪힌 거 아니야? 뒤쪽에 있지 않아? 부딪힌 거 왜 넣었어? 응? 나 뒤쪽에 부딪힌 거 넣었는데? 뒤쪽에 있는 거 아니야? 뒤쪽. 맞아? 내려봐. 봐서 부딪힌 거 같으면. 아 이거 맞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직선 주행을 주로 보여드렸다면 이거는 곡선 주행에 관해서도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물을 피해가서 제 골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연구의 방금 연구의 이제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모든 h 값을 이 맵 상에서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까 거리를 거리라는 G함수를 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순화시켰는데 이 G함수만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이제 그 G값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최단 경로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G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계점이라면 이제 픽셀과 실제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주행 경로를 자세히 보신다면 정확한 곡선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간의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고 작동을 시키면 이제 움직임이 실제 곡선과 약간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픽셀과 실제 값을 더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G값을 주로 확인하는 방법을 단순화한다 했는데 아까 같은 이런 정육각형 안에 있는 맵에서는 이게 가능한 방법이지만 여기 PPT에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이 이런 맵이 된다면 G값이 작아지는 방향은 이렇게 최단거리가 되지만 실제로 이제 최단거리에 갈 때는 이제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래로 갈 때 G값이 커지는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모든 맵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한계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연구할 방법으로는 이제 이런 G값 말고도 다른 이제 해결 방법들을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이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나 그리고 픽셀의 단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